저희가 시작하는 방송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쌍서육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진 월광보학과 그리고 설리기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영화를 저희가 첫 영화로 선택한 이유는 주성치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주성치 영화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인지된 거는 소림축구였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 다 그럴 건데 저도 맞아요. 그 이후에 뭐 쿵푸어스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저는 월광보합이랑 설리기연까지 보게 된 건데, 일단 지금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스포일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잠시 닫고 그 영화를 보시고 오는 것도 좋은데, 이 영화를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정말로 가장 손오공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서유기 영화에서는 그 주성치가 한 그 손오공의 모습이 너무 저는 진짜 저 손오공이 진짜 손오공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용규 씨는 어떻게? 일단은 저는 월광보합 설리기연을 이제 최근에 다시 봤는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다시 봤는데요. 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는 코미디 영화를 잘 안 보긴 안 보는데 주성치는 그 원초적인 재미를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한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 때면은 야 너 한번 나 웃겨봐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어쨌든 주성치 개그를 생각해 놓고 가면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서유기 영화가 좋다고 느끼는 건 어떤 오락적인 희극적인 요소보다는 그 서유기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를 영화에서 정말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웃음으로 희화한 것에 의해서 묻어져 버리면 그게 전 너무 아쉬워서 이 영화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쵸. 서유기에서 가장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거예요. 네, 절대성을 가지느냐 상대성을 가지느냐. 네, 절대성과 상대성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할 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뭐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뭐 여자친구가 더 예쁜 사람, 남자친구가 더 예쁜 뭐 멋있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행복감을 추구를 하는데, 그런데 서유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의 속성,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절대성이라고 표현되는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세상이 아무리 흘러고 뭐 변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 그거를 추구하는 게 진정한 행복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어떤 손오공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하여금 어떤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하게끔 만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는 그거죠. 사랑에 대한 속성인 거죠. 그쵸. 우리 용깨비 씨도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바로 지금 커밍아웃 합니까 이렇게? 좋아요?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주옥 같은 명대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좋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랑의 기한을 만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曾經有一份至真嘅愛情擺喺我面前，但我冇去珍惜，到冇咗嘅時候先至後悔莫及。塵世間最痛苦莫過於此。如果個天可以俾個機會我翻轉頭嘅話，我會同個女仔講我愛佢。如果係都要喺呢份愛加上一個期限，我希望係1萬年。 중간사님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한 부분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나는 여기서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 주성치가 양조위랑 친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양조위가 나온 그 영화의 어떤 대사를 인용을 해서 표현한 건데,
저도 처음에는 설리기연이 온전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저도 자료를 찾고 막 보다 아, 보니까 그래요? 중경상님의 대사가 먼저였더라고요. 아 이름 좀 김새는데 왜요? 어쨌든 어찌됐든 어떤 사람은 이 설리기연을 통해서 그 대사를 본 사람도 있겠고 들은 사람도 있겠고 할 텐데 저의 딜레마가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한 사람만 만년 동안 천년 동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꿈? 소망을 갖고 있긴 하죠. 내가 온몸을 다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된 사고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얀 거는 선하다, 뭐 검은 거는 악하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왜 한 사람만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랑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두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그거는 일단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왜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은 여자가 3명이다. 그럼 3대 1로 만난다. 근데 똑같이 사랑을 한다. 그리고 여자들도 그것을 원한다. 이러면은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이루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필요 조건만 계속 충족시키고 상대방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행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냥 한 사람만 저는 맹목적으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왜 용깨비는 왜? 저요? 깨비 씨는 왜 한 사람만 맹목적으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른바 남자들은 그러니까 수컷들은 맞아요. 본능상 알아요. 여러 여자와 같이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한 그런 어떤 본성에, 그러니까 자연적 본성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성적 사고 판단을 가지게 됐는지, 그게 우리가 주입된 그렇죠. 어떤 세대의 그걸로 인해서 발현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저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일부 일처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남자를 위한 제도일까요? 여자를 위한 제도일까요? 그거는 철저하게 기득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철저하게 기득권들이 지들은 일부 다처제도 괜찮아. 몰래 해 또. 돈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 다처제 아닌 사람 진짜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렇네요. 그런데 일부 일처제 하기도 힘든 게 요즘 세대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하기 힘들다, 뭐 강제적 비혼,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만약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가 있다면은 허용된다면은 사실 기득권이 더 많이 갔겠죠. 합법적으로. 아니죠. 그거를 합법화하면 개나 소나, 그러니까 이른바 그들 말로 개나 소나 다 하자고 뛰어들면 사회 질서를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불편하잖아요. 막 사건 사고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합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천재다 진짜.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그러는 거지. 나는 내가 몰래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지켜. 야,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잖아. 그 사람들은 내 머리 위에 있군요. 당연하죠. 나 완전 멍청하게 생각했네. 그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했네. 그들이 주입시킨 대로 살고 있었죠. 나중에 우리 한번 더 다룰 건데 매트릭스 세계예요. 이게 기득권이 가둬놓은 매트릭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와,
신박한데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이랑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아, 그렇네. 네,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말 그대로 각각 개인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이제 소통도 하는 거고, 그러려고 아프리카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저는 한 사람만 되게 사랑하고 싶은 게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욕망이 왜 생기냐면은 지금 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게 이제 조금씩 무뎌가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런 신선함 그리고 설렘 이런 감정이 또 새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감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기승전결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만날 때만 설레고 그리고 계속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사람만을 계속 쭉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계속 볼 때마다 설레고 볼 때마다 안고 싶고 볼 때마다 이렇게 뭐 잡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욕심인 거죠. 이해하세요? 어떤 마음이지? 말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도 뭐 그 순희 씨가 한 말을 사실 전적으로 다 공감하죠. 왜냐면은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손오공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런 다음에 깨우침을 얻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생사의 모든 것들은 어차피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고통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초월하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진리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금고화를 이제 머리에 쓰면서 이제 삼양법사와 같이 진리를 찾아 떠나겠다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되게 이 영화에서 보면 좀 슬프게 그려져요.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과 맺어지지 못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추구할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뭐 손오공의 말로는 속세의 행복을 찾을지. 그 보통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현생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죽어서는 평생 동안 이제 계속 되뇌이고 남을 수 있는 명작을 만드는 예술가가 될래? 아니면 살아서 그냥 그 시기에만 반짝하는 예술가가 될래? 뭐 사람이 될래? 둘 중 너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어릴 때는 보통 죽어서도 명작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되면 될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속세의 행복을 더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완전한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깨비 씨한테 또 물어보고 싶네요. 결혼하셨잖아요. 되게 행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행복을 속세의 행복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평생 결혼 못하더라도 진리를 찾는 그 과정이 즐거울까요? 일단은 저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너무 못됐어요. 왜요? 아니, 자기가 찾아서 주면 되지 사람들한테. 훨씬 저는 충분한 그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이 여행이 나는 처음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설리기원에서 한 번 더 이제 그 씬이 나오는데 그걸 찾으면은 무슨 모든 고뇌와 번뇌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爭一個人可以10年、50年，甚至乎500年咁爭落去，即係嗰個仇恨可以大到咁樣啊！所以唐三藏去取西經，佢就係想藉住呢本經書去化解人世間嘅仇恨。明白。 어쨌든 뭐 그걸 찾으면은 그런 모든 만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니까 손오공이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손오공의 선택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 당연하다고 봐야 되나? 뭔가 그니까 말을 듣다 보니까 일단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찾아서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용케비 씨는 찾아서 주면 되지. 그걸 왜 굳이 고생하면서 가서 그걸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손오공이 처음에 이제 실제 서유기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잖아요. 그냥 근두운을 타면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런데 손오공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두운 타고 갔다 오면 되지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되지?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공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네가 그 속에서 걷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란다. 뭐 이거를 이제 알기 쉽게 얘기를 제가 풀어서 하면 그냥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 초중고 열심히 해서 수능이라는 걸 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한 애가 그냥 수능을 그냥 다 찍었는데 얘가 뭐 400점 만점에, 저는 400점 세대라서 400점 만점에 그냥 390점이 그렇죠. 나온 거야. 그 얘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정말 서울대 의대를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갑자기 스카이캐슬도 들어오는 건가요? 아, 스카이캐슬. 전 보지를 못해서. 나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속에서 걷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얻는 것들이 진정한 거지. 결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삼장법사가 찾으려했던 그 법경도 그런 고된 과정 속에서 헤쳐나가야지만 그 경전의 내용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설파를 할 수가 있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경전에 글만 읽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과연 정말 깨우침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비효율적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서. 이거 저는 완전 공감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마치 혹시 골목식당 보세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짤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레시피를 그냥 딱 주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레시피 그리고 조리방 어쨌든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꼴통 같은 그 주인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부모님 등골 빼먹는 그런 사람도 보였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바꿔가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저는 백종원 대표를 보면서 정말 탁월한 교육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바뀌어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교육자가 도대체 뭘까라고 딱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 근데 아까 이제 수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사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뭐 금붕보를 찾아도 별로 의미가 없긴 없죠. 그 금붕보를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신념을 갖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 영화에 손오공이 정말 나쁜 놈이어가지고 그거를 벌을 준다는 건 의미였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너무나 악동이니까 너가 이제 그걸 찾으러 가면서 고행을 겪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체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법경을 펼칠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보면은 그렇죠. 정리가 되네요. 제가 봤을 땐 갱생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오공이라는 못돼 범죄자, 그렇죠. 전과자죠. 그렇죠. 500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그렇지. 전과자 갱생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녀 모두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해서 사랑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공통점인 겁니다. 혹시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진정한 행복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후회가 없는 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유기에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대사 중 한 부분. 맞아. 인생사의 가장 큰 고통이 후회요. 그러니까 그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갖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 여자와 결혼을 한 거.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게 사실 의미가 중첩되어 있죠. 일단은 여유로운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돈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마음에 맞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뭐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마음 맞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 전체 통틀어서 하는 것들. 자, 그럼 오늘 설리기어는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소유기 얘기는? 아니요, 아직 설리기현 무슨 우리 설리기현 얘기 서유기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얼마 했지? 방송 시간이 얼마가 있어? 저 레코더도 꺼졌네. 어떤 얘기가 더 하고 싶었어요? 다음 얘기가 뭐죠? 일단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순희 씨는 백정정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은 자아를 선택할 건가요? 자아죠. 왜죠? 더 예쁘니까. 내 스타일이니까. 난 손오공의 마음이 아니잖아. 안 되겠네요. 왜요? 저랑 싸워야겠네요. 자, 나도 자아인데. 그래. 자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주성치도 자아를 선택했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뭐랄까 이 배우를 배치를 잘했다는 게 생각드는 게 분명히 백정정도 매력 있는 그 캐릭터인데 자아가 나타나면서 사실 더 매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오공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그래서 전 자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등장씬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더라고요.好靚啊！ 삼장이란 캐릭터 어때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왜 저러지 싶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서유기를 다룬 영화들의 해설을 보고 웃겼다고 생각하는 게 삼양법사거든요. 너무 말이 많잖아요. 관세음보살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정도로. 講呢個金剛圈車馬又差，前重後輕，左闊右窄。佢打咗之後好唔舒服㗎，成晚失眠，連累埋我㗎。佢雖然係隻馬騮，但係都唔能夠咁虐待佢。官府知道佢個個弱速㗎嘛。講呢個金剛圈啊，去連嗰陳家村認識個鐵匠，佢嘅手工精美，價錢公道，童叟無欺。不如等我介紹你。再去訂做一個啊！收聲啊！咪嘈！罪過，罪過。咁你而家了解到我嘅痛苦未啊？ 그 장면이 좀 웃기긴 했는데 손오공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포인트, 그 관세모살님도 빡쳐서 이제 그 뺨을 갈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이제 삼장법사가 당당당이 뭔지 아냐고 했을 때도 노래 나올 때. 노래 나올 때도 빵 터졌고, 저는 이 비슷한 감정을 사실 그 임수정 씨에게 나온 그 내 하나의 모든 것 알아요? 내 모든 최근에 모든 극한 것. 직업으로 뜨고 있는 그 류승용 씨가 나왔다. 그렇죠. 임수정이 정말 예쁘고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 안의 모든 것 그 초반에 그녀의 잔소리는 정말 그녀와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 감정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럼요. 빨아. 아 그냥 좀 저는 그거 챙겨놔. 그리고 아, 자기 좀 진짜 그러지 좀 감동이. 마. 남들 앞에서 그 너무 끌어먹는 거. 사람의 그 나 창피하는 줄 알 거 아니야. 마음을 되게 잘 나 틀린 말에서 긁는구나 무슨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천하의 유수정도 너무 같이 살고 어려워하더라.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만들다니 병이야. 이렇게. 되게 정떨어지는 갑자기 얘기가 생각나는 신 중 하나가 화장실에서 이성균이 똥 싸고 있는데 믹서기로 야채 주스 그쵸. 뭐지? 뭐 좋은 거 갈았다가 어. 마시라고 주잖아요. 맞아. 똥 싸고 있는데 그걸 마시고 그치. 싶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그 뻔뻔스럽게 하는 임수정이 저 정 떨어지게 만든다. 그건 맞아요. 공감합니다. 잔소리라는 거를 참 여기 서유기에서 잘 표현을 하고 정말 그 관세음보살님도 빡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고 마찬가지로 임수정을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게도 하는 거죠. 그 이 서유기 엔딩 어떠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글쎄요, 하늘이 허락해서 준 기회니까 만약에 제가 어릴 때 봤다면 되게 좋아했을 엔딩일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싫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결국 다시 자신이 갈 길을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숨통은 트여줘야죠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참 예전에는 그 해피엔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좀 무거운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행복하게 끝나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참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게 좋았어요. 굉장히.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로 정리할까요? 그냥 서로 소소하게. 네. 안녕. 다음에 또